2학기 부분이고요. 이제 이건 1학년 2학기 부분인데 2학기 때는 힘의 작용 물리 부분이랑 그 다음에 기체 성질 이런 거 화학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태양계는 지구과학 분야입니다. 뭐 이런 거 배우게 되고, 오늘 이제 힘의 작용 물리를 좀 하면 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사실 연습을 좀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외우는 건 좀 적고 공식 같은 거 활용해 가지고 문제를 주로 풀게 됩니다. 여러 가지 힘의 정의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 힘이란 무엇이냐? 힘이 작용하면 물체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변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모양이나 운동 상태 변하게 하는 원인을 힘이라고 합니다. 수평잡기 원리를 이용한 물체 무게 비교. 수평대에서 물체가 받침점으로부터 각각 같은 거리에 놓여 있을 때 나무판이 기울어진 쪽의 무게가 더 큰 거죠. 용수철 저울을 이용해서도 무게 비교할 수 있는데, 늘어나는 정도로 물체의 무게를 비교하는 거죠. 아무튼 힘이 작용했을 때 이렇게 뭐 반죽이 눌려서 모양이 바뀔 수도 있고, 운동 상태 변화는 이제 이 개들이 썰매를 끌고 있는 거구나. 얘네가 썰매를 끄는 이제 힘이 작용하게 되면 점점 빨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양과 운동 상태 동시에 변할 때도 있어요. 축구공 찰 때 축구공이 약간 찌그러져, 모양이. 그쵸? 그 다음에 원래 이렇게 오던 애가 이렇게 날아가겠지? 그러니까 모양도 바뀌고 운동 상태도 바뀝니다. 그렇게 동시에 바뀌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힘을 나타낼 때는 이제 힘의 3요소가 표현이 돼야 되는데, 힘의 3요소에는 힘의 작용점이랑 힘의 크기, 힘의 방향, 이런 게 중요한데, 힘의 작용점은 힘이 작용하는 지점으로 화살표 시작점으로 나타낸다. 여기 시작점, 여기가 작용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많이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그럴 거야. 그때 여기 화살표가 시작되는 곳에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힘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에요. 화살표 길이. 만약에 요 정도를 내가 10N으로 했다 그러면은 요거보다 절반밖에 안 돼, 길이가. 그러면 5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길면은 더 힘이 센 거다, 힘의 크기가 큰 거다. 그 다음에 힘의 방향은 화살표 방향이랑 같은 거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내. 이렇게 어떤 물체에 화살표였잖아요. 이렇게 5N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5N의 힘이랑 두 개가 작용하고 있다. 얘는 5N의 힘이 오른쪽으로 작용하는데 방향이 반대죠. 얘는 왼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이용해서 힘을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힘의 크기는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이제 N이라고 쓰고 뉴턴 읽으시면 되거든. 2N, 뭐 1N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네, 뉴턴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물체 모양 또는 운동 방향 빠르기가 변하고, 화살표로 나타낼 때 시작점은 작용점을 의미하고, 작용점. 정확하게는 힘의 작용점이라 써야 돼요. 힘의 작용점이라 쓰시고, 화살표의 길이는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 화살표의 방향은 힘의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힘의 평형. 그 힘을 화살표로 나타낼 때 어떤 물체에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도 당기고 얘도 당기고. 그러면 전체 힘은 합치면 돼요. 근데 이 합친 힘을 합력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알짜 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짜 힘. 그러니까 각각의 힘을 합한 힘을 알짜 힘이라고 해요. 그래서 힘을 합하는 거, 뭐 더하기 빼기 하는 거를 힘을 합성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얘가 지금 칸이 6칸짜리 지금 화살표가 오른쪽이고요. 얘는 3칸짜리 화살표야. 둘의 합력은 지금
9칸짜리 화살표로 나타내줘야 돼. 힘이 강해진 거니까. 근데 얘가 방향이 반대죠. 그쵸? 방향이 반대 빼줘야 됩니다. 그쵸? 네. 3칸만큼 뒤로 가서 지금 합력은 요만큼이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거 빼는 거.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는데, 근데 두 힘의 합력은 이제 더하거나 빼면 되는데, 방향은 합력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고, 요거는 이제 얘가 더 세니까 합력의 방향은 오른쪽에 됩니다. 얘는 크기가 큰 힘의 방향과 같다. 알짜 힘의 방향은. 그래서 만약에 이제 5N짜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얘는 5N 더해서 10N 작용하고 있고, 이건 5N인데 빼야죠. 반대 방향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상태에 있을 때 얘는 정지하고 있는 물체에는 같은 크기의 두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여서 이 물체도 정지해 있는 거고, 얘는 이제 이동을 할 겁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요럴 때를 어떤다라고 얘기하냐면 힘의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알짜 힘이 0일 때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 상태다. 알짜 힘이 0이면은 힘이 작용해도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정지해 있는 애는 계속 정지하고 있는 거고, 움직이고 있는 애는 계속 움직이면서 상태가 안 바뀌는 거예요. 정지는 잘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얘가 이미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미 2m/s 뭐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5N 줘요. 그러면은 얘는 계속 2m/s로 가는 거예요. 운동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정지하고 있는 거는 뭐 정지하고 있는 것 같다 싶은데, 힘의 평형을 이루게 되면 운동하고 있는 애는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한 물체에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이 힘들과 같은 효과를 내는 하나의 힘을 알짜 힘이라고 한다. 뭐 알짜배기 뭐 이런 거죠. 알짜 힘. 힘의 평형은 한 물체에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했을 때 알짜 힘이 0이어서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 상태를 힘의 평형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 물체에 5N과 3N의 두 힘이 각각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알짜 힘의 크기는 8N이겠죠? 오른쪽 방향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겠죠? 한 물체에 나란하게 작용하는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방향이 반대면 힘의 평형을 이루는 겁니다. 힘의 평형을 이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력, 그 다음에 힘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봤고, 힘의 종류들이 있어요. 힘은 중력, 탄성력, 마찰력, 부력, 요런 각각의 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력은 이제 지구가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당기는 힘. 원래 지구랑 어떤 물체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도 중력이라고 하는데, 그냥 물체가 이제 무게가 있는, 질량이 있는 물체들끼리 작용하는 힘도, 잡아당기는 힘도 중력이에요. 그래서 중력이 작용해서 무거운 물체가 중력이 크다. 중력은 이제 질량에 비례합니다. 중력은 질량에 비례합니다. 지표면에 있을 때뿐 아니라 공중에 떠 있을 때도 중력이 작용하고,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달에도 지구 중력이 작용하고, 지구뿐만 아니라 달이나 화성과 같은 다른 천체에서도 중력이 작용한다. 천체마다 중력의 크기가 다르다. 그러니까 달이 지금 요 지구 주변을 돌고 있잖아요. 근데 왜 돌고 있냐면 얘 중력이 작용해서 돌고 있는 거예요. 중력 없으면 그냥 날아가요. 중력 없으면 날아갑니다. 달이 이렇게 지구 주위를 도는 이유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중요한데 물체가 무거울수록 중력 크다. 무거우면 중력이 커서, 무거운 거 내가 들어올리기 어렵잖아요.
왜냐면 중력이 크니까 지구가 당기는 힘이 세니까 내가 들어올리기 어렵죠. 지표에 있는 물체뿐만 아니라 떠 있어도 중력 작용하고 달에도 지구 중력 작용하고 방금 했구나. 근데 이제 중력이라는 게 연직 아래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아니면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해. 뭐 수직이랑 비슷한 거긴 하지. 수직으로 이제 작용한다 이런 소리. 연직 아래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지구 중심 방향이다. 그래서 얘가 여기서 뭐 물체를 떨어뜨려도 지구 중심 방향. 여기서 떨어뜨린다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여기서 떨어뜨린다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여기서 떨어뜨려도 이렇게 지구 중심 방향, 지구 중심 방향,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 지구 중력을 1이라고 했을 때 달은 6분의 1 정도 되고요. 지구에. 화성은 뭐 이렇게 되고요. 0.38이 되고 목성은 더 큽니다. 중력이. 만약에 중력이 엄청 세면은 네. 딱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뭐랑요? 행성이랑. 네, 부딪힐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회전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태양이랑 지구도 중력이 있죠. 이렇게 회전 운동하고 있으니까 원심력이랑 중력이랑 같으면 원래 궤도를 유지하면서 돌고 있는 거예요. 네. 회전하지 않으면 이게 와서 부딪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봐서 부딪히는 거고, 뭐 약간 달 얘기했는데 인공위성 이런 것도 회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중력도 있고 원심력도 있어서 회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돌려면은 속도가 빨라야 돼요. 되게 거의 한 50분이나 30분이면 지구 한 바퀴 돕니다. 그 인공위성들이. 자, 그래서 하여튼 지구에 중력이 작용하니까 여러 물도 있고요. 물도 있고 공기도 존재하고, 공기도 중력 없었으면 진작에 지구에서 탈출했어요. 근데 지구 중력 때문에 공기들이 이제 지구 근처에 남아 있는 거죠. 무게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하고요. 중력의 크기는 무게. 무게는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측정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구가 약간 납작해. 뭐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적도가 더 멀고요. 극지방이 더 가까워요. 근데 극지방은 이 거리가 가까우니까 중력이 세요. 근데 이 적도지방은 거리가 멀어서 중력이 약해. 그렇습니다. 약간 가벼워질 수 있죠. 무게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이제 뭐 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중력이 약해지고요. 여기 한 20km 정도 차이 나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 6,400km인데 여기는 한 6,200km. 아니다, 380km 뭐 이렇게 되겠네. 이런 식이고. 한 20km 정도 차이 납니다. 무게는 중력의 크기이기 때문에 단위는 뉴턴 단위에 쓰게 되고, 용수철 저울이나 가정용 저울 이런 거 용수철이 들어있는 저울을 씁니다. 중력을 잴 때.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의 고유한 양으로, 물질이 뭐 위치에 따라서 안 달라져요. 물질의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측정 장소가 달라져도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램이나 킬로그램 이런 거. 그러니까 측정 도구는 양팔 저울이나 윗접시 저울로 해야 되는데, 아니면 뭐 전자 저울로 해도 되긴 하는데, 양팔 저울은 양쪽의 질량을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수평이 맞으면 이 질량이랑 얘 질량이랑 같은 건데, 이거를 달에 가서 한다라고 해서 얘가 질량이 6분의 1로 줄어들게 측정되지 않아. 왜냐면은 달에 가면은 여기도 똑같이, 만약에 1kg 짜리라고 치자. 얘가 달에 가면 얘도 똑같이 6분의 1kg으로 줄어들고 얘도 6분의 1kg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윗접시 저울이나 양팔 저울로 재면은 위치가 바뀌어도 똑같아요. 측정이 하는 게. 그 다음에 지구 표면에서 질량이 1kg인 물체는 약 9.8N의 힘을 갖습니다. 그리고 1kg짜리가 있으면은 얘 잡아당기는 지구의 힘이 9.8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에다가 킬로그램은 질량변이죠. 질량에다가 9.8배 하면은 무게로 바뀌는 거예요. 같은 장소의 특정 물체 무게는 질량에 비례하죠. 무게는 질량에 비례하구나. 자, 이거 초등학교 때도 좀 할 텐데, 요거는 용추철 저울이죠? 요거 두 개는 무게를 재는 거고, 요거는 윗접시 저울이죠? 얘네 둘은 질량을 재는 거고. 그래서 지구에서는 얘가 몇 킬로그램짜리냐? 1kg짜리인가 보다. 1kg 아닌데? 아, 이게 6kg인가 보다. 6kg짜리가 있어. 6kg짜리 지구에서 무게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9.8배 해주셔야 돼. 9.8배. 68에 48. 58.8 뉴턴 맞네요. 그럼 얘가 6kg짜리인데 여기는 58.8 뉴턴인데 얘를 달로 가져가. 그럼 달에서 질량은 얼마가 될까요? 6kg짜리 얘를 얘를 달로 가져가. 달로 가면은 질량이 어떻게 될까요? 질량 1kg? 아니에요. 질량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무게가 6분의 1이 되는 거야. 아, 질량은 똑같은 거야, 질량. 질량 똑같은 거야. 무게는 58.8을 6으로 나누셔야 돼. 그러면은 9.8이겠죠? 그냥 9.8 때 6 곱하면 얘기했어. 얘는 9.8 뉴턴이 돼. 9.8 뉴턴이 되고, 근데 우주정거장에서는 중력이 없어서 이게 용수철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빵 뉴턴이에요. 둥둥 떠 있는 거. 자, 중력에 대해서 알아봤고, 밑에 있는 거 칸 채우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구 중심 방향이다. 연직 방향이다라고 해도 되는데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한다.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한다. 무게. 요거는 한번 스스로 풀어보십시오. 3번은 계산한 거 은근히 어려운데 질량이 30kg이야. 그럼 달에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아. 질량은 똑같아. 30이야. 근데 무게는 지구에서 무게의 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구에서 무게는 30 곱하기 9.8이야. 근데 그거의 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이걸 먼저 계산하지 마시고 쓰고 난 다음에 약분하는 게 훨씬 좋잖아. 그쵸? 98을 2로만 나누면 되잖아. 그쵸? 49N이죠. 5로 해도 되죠. 6, 5, 30이니까 5로 해도 되죠. 5 곱하기 9.8 해도 되죠? 49N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달에서의 무게는 지구에서 무게의 6분의 1이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고. 네. 질량이랑 부피의 차이가 뭔지 질량 지금 배웠는데 뭐라고 배웠어요? 고유한 양이요. 물질의 고유한 양, 이게 질량의 정의고, 부피는 물체가 차지하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공간. 이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부피가 얼마다. 근데 질량은 이제 킬로그램이나 그램 단위로 쓰게 되는 거고요. 질량은 공간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까지만 선생님이 프린트했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확인 문제 풀어봐야 되는데 24 둘 다 없죠 지금. 개념 확인 문제 1번부터 11번까지 해보십시오.
같이 풀어보고요. 힘은 이제 힘이 작용하면 과학에서 말하는 힘은 물체 모양이 바뀌거나 운동 상태가 바뀌는 건데, 힘을 주어서 책가방을 들어 옮겼다. 이런 거는 이제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움직이게 만든 거거든요. 운동 상태가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고르셔야 되고요. 물체 모양이 바뀔 수도 있고 힘이 작용하면 속력이 변한다. 이거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 빠르기가 변하는 거고요. 방향이 바뀌는 것도 운동 상태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5번 고르셔야 되고, 운동 상태라는 거는 빠르기랑 방향을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고요. 옳지 않은 거, 운동 방향 변화시키고 속력 변화시키지 않았다 틀렸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굴러오던 공을 반대로 차합니다. 그럼 속력이 좀 바뀌긴 하지. 그 다음 화살표 방향은 힘의 방향이다. 이런 거 맞고, 화살표 시작점이 힘의 작용점이고, 작용하는 힘이 클수록 화살표 길이가 길다. 이거 맞죠? 답 2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힘의 크기는 1cm당 1N으로 하기로 했어. 그럼 3cm니까 3N이고, 방향은 북동쪽이죠. 북동쪽이 힘의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R자 힘의 크기 같은 방향이니까 더하면 됩니다. 근데 반대 방향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고, 이거는 빵뉴턴이죠. 이제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가나 다 순으로 쓰면 되네. 1번 답이고, 그 다음에 6번에 자, 힘의 평형을 이루려면 얘랑 방향 반대고, 그 다음에 이 길이 똑같아야 돼. 그죠? B 힘은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에 자, 요거는 이제 왼쪽으로, R자면 왼쪽으로 10N이네. 정지해 있지 않고, 처음에는 정지했겠지만 힘이 작용하니까 이제 운동할 거고요. 작용하는 R자임은 왼쪽에다가 맞고, R자임의 크기는 10N이다. 맞네. 니은디귿 4번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 8번에 이거는 중력이 작용해서 점점 빨라지는 거고, 요때도 처음보다는 점점 빨라집니다. 이런 것도 중력 작용하는 거니까 전부 다 맞네. 5번. 그러면은 길면 미끄럼틀이 길면 길수록 더 빨라져요. 아니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여기 마찰력이 있어가지고요. 이 마찰력이랑 중력이랑 똑같아지면 그거부터는 안 빨라져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더 빨라져야 되는데 마찰력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속도가 일정해지는데, 그런 걸 종단 속도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러긴 하지. 어쨌든 길수록 빠른 건 맞죠. 근데 같아지다가 미끄럼틀도 마찰력이 더 세면 더 늦어져요. 같아질 때까지는 느려지는 건 아니지. 느려지는 건 아니고, 빨라지다가 일정해지는 거예요. 빨라지다가 일정해지는 겁니다. 이해해요? 빨라지다가 일정해지는 거예요. 무게와 질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질량은 특정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아니고 무게가 그런 거고요. 무게는 물체가 가지는 고유한 양이다. 이거는 질량이고, 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 질량이 클수록 무게도 크다. 맞고요. 무게는 질량에 비례를 합니다. 질량은 용수철 저울이 아니라 윗접시 저울 같은 걸 재셔야 되고, 무게는 용수철 저울로 재는 거고, 이것도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고 무게는 뉴턴 단위죠. 그래서 요런 애가 있다. 이 사과를 지구에 가져와 질량을 측정했을 때의 크기는 똑같죠. 질량 똑같아. 50g. 하나였나요? 잠깐만. 다시 이거 하나가 아니구나. 미안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이구나. 얘가 300g이네 지금. 이거는 300g이네요. 4번. 미안해. 요거 하나만 하는 거군요. 4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구에서와 달에서 이 사과의 무게 B는 지구가 6배 더 큽니다. 6대 1입니다. 6대 1.
6대1이고요. 여기 뭐라 썼냐면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다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무게는 중력의 크기이고 지구에서의 무게가 6배 더 무겁습니다. 하셨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숙제로 요것은 프린트 지금 방금 내준 거 요거 미니 테스트 이거 숙제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누가 자, 수고했습니다. 갑시다.